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문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에 이 얘기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이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그렇죠,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서양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그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종교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도 하나 새로 배웠네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저는 휴방도 없이 이렇게 생방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절대로 소개하기 힘든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크리스마스를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거 다 어렸을 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나이 먹고는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워낙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출간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일단 찰스 디킨스가요. 1812년생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워낙 힘들게 산 걸로 또 유명해서요. 아버지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어린 시절에 감옥에 수감되고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도 못 받고요. 런던의 뭐 구두약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하루 10시간씩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경험한 것들이 작품의 주제가 돼가지고 주로 소설에서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또 열심히 노력한 끝에요. 1827년엔 또 변호사 사무소의 사원이 되기도 하고 신문 기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디킨스가 잡지에 단편을 투고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좀 빵빵빵 터지는 게 생겨가지고 아마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것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난 히트를 하죠. 그 사회 밑바닥을 생생히 묘사하고 모순을 비판한 여러 작품 같은 것들로 명성을 떨쳤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1843년 출판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180년 정도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작으로 기획이 된 작품이에요. 연작요? 네. 그럼 시리즈가 더 쭉 있는 거예요? 네네.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는 뭐가 있습니까? 5권의 크리스마스 책 중 하나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캐롤 책이 그 첫 번째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워낙 히트를 해가지고 다른 게 다 묻혔죠.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 책은 단 몇 주 만에 완성시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하나씩 잡지에 크리스마스 부록으로 중단편들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이 유난히 빛난 거죠. 이 작품은요. 옛날이잖아요. 지금 거의 한 2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초판이 6,000부가 있었는데 그거가 단 하루 만에 매진이 됐대요. 요즘 초판 2,000부 찍는다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6,000부를 찍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죠. 찍었겠어요. 요즘 초판 2,000부 찍고 6개월 걸려도 매진을 못 시키는데 6,000부를 단 하루 만에 매진을 시켰고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원래 마케팅에도 좀 천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연재 소설이란 분야를 처음 개척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결정적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이런 거 있죠. 이 기법을 거의 서양권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게 클리프행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뚝 떨어지는 절벽 같은 거죠. 요즘 OTT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뭐 그런 거. 너무 흥미진진한데. 드라마 보다가 그런 거 맞아요. 확 짜증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걸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결정적으로 막 이렇게 오금이 저리던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안 좋은데. 당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드라마에서 주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스크루지 영감 이런 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캐릭터가 워낙 유명해서요. 맞아요. 스토리를 그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구두쇠 에브너지 스크루지 영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두쇠에다가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외톨이인 사람인데요. 크리스마스에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라면서 직원을 갈구며 찾아온 조카를 박대하는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업자였던 말리가 유령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지금처럼 살면 자신처럼 쇠사슬 끌고 떠돌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보내줍니다. 이 유령들과 함께 따뜻한 사람들이 있던 과거에 가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냉대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조카와 직원이 있는 현재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죽어가는 냉혹한 미래를 차례로 보면서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개가천선하게 되죠. 그리고 깨어난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직원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고 조카의 초대에 응해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게 소설에도 나오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스크루지처럼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처럼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야 된다. 너무 막 가족과 가고 파티 즐기고 기부하고 막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네. 잘 안 믿겨요. 우리 네. 어렸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성인이 돼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쵸, 너무 그쵸. 사람이 갑자기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꿈 한 번 꿨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과거의 스크루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스크루지 원래 심성은 좀 착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 심성 자체는 착하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들 마주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에 눈 막고 귀 막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스크루지는 외부에서 오는 변화를 아주 쉽게 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고 본성은 무척 선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200년 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또 부드러웠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 네. 레미제라블 그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죠? 네. 그 시대가 좀 약간 이런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네. 작품의 배경도 좀 약간 그렇게 맞물리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극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네. 너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아니죠. 성탄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그 변화의 개념을 스크루지가 이 책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그 가족이라는 게 거의 처음으로 강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스크루지의 신경 변화를 일으킨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가족이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돼요. 맞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스크루지가 본 게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었고 또 가족처럼 자신을 대해준 자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와서는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인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게 되고요. 자신의 직원인 밥 크레칫의 가족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저녁에도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다리가 불편한 막내 팀에게 유독 눈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로 가서는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하게 방치된 자신의 죽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크루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느끼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오직 기쁨 하나였거든요. 그 미래에서는. 네. 이게 보면 크리스마스란 키워드에 좀 가려져 있지만 유령들이 보여준 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가족을 보여준 거죠. 결국 가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스크루지가 깨달음을 얻고 일어나서 한 일이요.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밥의 월급을 인상해주고 밥의 아들인 팀의 후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으로 인한 행복의 이야기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스크루지가 비교적 쉽게 흑화의 반대죠. 백화된 것도 가족이란 매개체를 통해서고요. 가족의 사랑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뭐 그런 그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그게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이 책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대가 한 100년만 지나도요. 그 네. 시절이 그 시대가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스크루지가 살았던 그 옛날에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파티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게 아니어서 이제 이 책이 되게 위대한 건데요. 네.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같은 크리스마스의 개념 자체가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오히려 문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찰스 디킨스의 영향이 당시 얼마나 컸냐면 네. 찰스 디킨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네. 영국 아이들이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없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이퀄 디킨스 이랬었거든요. 이 작품이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조차 이제 탈바꿈시킨 게 이런 건데 네. 이전까지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단위로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기독교 네, 믿거나 그렇죠. 네네. 뭐 일단 좀 넓게 하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네네. 교회 가가지고 네. 뭐 이렇게 예배를 보는 그런 날. 그렇죠. 그런데 찰스 디킨스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사회보다는 가족 중심의 기념일로 그리고
상류층이나 종교 관련 기념일보다는 모두가 같이 즐기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부활한 크리스마스는 사그러들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왔고요. 현대 특히 서양이죠.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 짓는 대부분은 이때 정립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거. 그때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 무렵쯤에 생긴 거예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문과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뭐 캐롤 합창단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그래요? 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파티나 크리스마스 트리 모두 이 시대에 정립된 이미지입니다.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바로 이때 크리스마스 캐롤로 인해서 유행하게 된 거라고 하죠. 이거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문화가 다 이 책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뭐 거의 뭐 산타 빼고는 산타는 나중에 이제 그 기업들의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금 부각이 된 인물이거든요. 1900년대 들어와서. 그건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네, 그래요? 네, 산타를 믿는 분들이 아직도. 시사야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네. 그리고 다행히 어린아이들은 자는 시간이라.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문화나 역사를 바꾸는 것도 또한 문학 작품에서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바뀌어서. 그러게요. 한 200년 정도 전인데 크리스마스가 원래 한 2000년 전부터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다. 이런. 이것도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왠지 걱정이 슬며시 좀 생기는데요. 늘 이 시간 마무리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은 갈수록 험해지고 각박해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정성을 쏟으면 가족은 결국 힘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거든요.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매번 박대받으면서도 크리스마스에 꼬박꼬박 찾아서 초청을 한 조카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기도 한 일인데 크리스마스는 그런 노력을 처음 시도해보기에 딱 좋은 핑계가 되는 날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노력을 결심해보면 좋긴 좋은데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좀 연말로 확장해서 이번 주에는 좀 가족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같은 한 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부터 성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연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 한 2주 정도? 그쵸. 요 기간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크리스마스 할러데이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일부러 책을 딱 맞춰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